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수요일 굿모닝 일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데일리 성주원이고요. 자, 어제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기업들의 실적 전망과 또 실제 발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죠. 저희 이데일리 TV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마감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려 섞인 경제 전망도 있었고요. 또 그동안 오름세가 꽤 오래 이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일부 차익을 실현하는 움직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김도원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글로벌 증시 브리핑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그동안의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과 글로벌 경제 회복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겹치면서 3대 주요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의 낙폭이 가장 컸는데요. 1.51% 하락하면서 25,890.18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장중에는 대형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장중 최고치를 찍으면서 함께 장중 고점을 경신했지만 오후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0.86%의 낙폭을 기록했고요. 1,343.89선에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 역시 1% 이상 빠지면서 3,145.32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OECD가 올해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예상치를 내놨습니다.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없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에도 올해 회원국 실업률이 9.4%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수치라고 하고요. 내년 말에도 7.7% 떨어지는 데 그치면서 회복도 더딜 것이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또 유럽 쪽에서도 부정적인 경제 전망이 나왔고 연준의 주요 인사들도 경제 활동이 다시 정체가 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더해서 미중 갈등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틱톡을 포함한 중국의 소셜미디어 앱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최근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WHO를 탈퇴하겠다고 공식 통보했다라는 소식도 나왔는데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 WHO가 중국 편에 치우쳐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코로나 충격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높아지면서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증시 1.53%의 낙폭으로 6,189선에서 종가를 기록했고요. 독일 증시는 0.92% 하락하면서 12,616.8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증시는 0.74% 밀렸고요. 5,043.73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0년 하계 경제 전망에서 유로존의 실질 GDP 올해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기존 마이너스 7.7%에서 마이너스 8.7%로 내렸고요. 또 내년 전망치도 기존 6.3% 성장에서 6.1% 성장으로 낮추면서 경제 회복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딜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품 시장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 내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02% 소폭의 하락세 보이면서 40.62달러로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반면 안전자산인 금값은 크게 뛰었습니다. 15달러 이상 상승을 하면서 1,809.2달러에 마감을 했는데요. 201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어제 원달러 환율은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소폭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0.1원 하락하면서 1,195.7원으로 어제 장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금값이 다시 1,800달러를 넘어선 모습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 연결해서 미국 증시 상황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그동안 상승세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강했던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하락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 뉴욕 증시는 미국 경제의 빠른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데다가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주요 지수는 일제히 1% 안팎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약 고하권에서 출발한 주요 지수는 장 막판 급격하게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 마감했고요. 이로써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6거래일 만에 상승 랠리를 멈췄습니다. 이날은 별다른 경제 지표가 없었던 가운데 이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부각되면서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은 코로나19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누적 확진자가 300만 명에 육박을 했고요. 연준 주요 인사들의 신중한 발언도 이 시장에는 부담이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미국의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평탄치 못하다고 우려했고, 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역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미국 경제 회복세는 아마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브렌트 슈트 노스웨스턴 자산운용의 수석 투자 전략가는 지금의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다시 전국이 이 전국적인 셧다운으로 돌아갈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면서도 다만 V자로 회복하는 장세보다는 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변동성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날은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에너지주가 3.18% 내려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금융과 내구 소비재, 또 산업 기술주들도 1% 넘게 내렸습니다. 종목별로는 전날 일제에 올랐었던 기술주들이 이날은 하락했습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1% 이상 내렸고요. 넷플릭스와 애플, 알파벳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경제 재개의 여부에 따라서 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들의 낙폭은 더욱 컸는데요. 노르웨이 크루즈와 카니발 코퍼레이션이 각각 5% 이상씩 급락했고요.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 역시 6에서 7%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실적 발표를 했던 리바이스는 기대에 못 미치는 2분기 실적에 4% 넘게 내렸고요. 햄버거 체인인 쉑쉑버거 역시 실적 부진으로 6.6% 하락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이 하락 장세에서도 꿋꿋하게 승승장구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올려잡으면서 1.3% 오르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홍일아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국면에서 그동안 오히려 더욱 강했던 대형 기술주마저 좀 약한 모습을 보였군요. 미국도 어닝 시즌이 시작된 만큼 개별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까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유안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 유동원 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 글로벌 증시는 약한 모습이었는데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당연히 영향은 악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 41개 주 경제 재개 관련해서 좀 지연이 될 거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또 코로나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서 경기 회복 부분에 있어서 그 강도가 예상보다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계속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증시가 큰 폭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가져다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의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언택트 업종 상승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의 유동성은 워낙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종 차별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상승 부분에 있어서는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좀 쉬었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한국 증시는 어저께 이미 일정 부분의 조정이 일어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쉬어가는 부분을 좀 따라갈 수는 있지만 큰 폭의 하락장이 또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자, 업종 차별화 전략이 중요하다. 그리고 대세 하락장은 아니다라는 분석이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향방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지금 중국 증시 보시면은요, 상승폭을 또 상당히 많이 되돌리는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한국 시장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가 급등을 할 때는 보통 한국 증시가 오르지 못하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오히려 중국 시장에 몰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만약에 중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한다면 한국 증시의 외국인들 수급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제가 그런 모습이었고요. 근데 일정 부분 보시면은 중국도 계속적으로 뭐 급등하는 모습보다는 급등 후에 쉬어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쪽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일단락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를 놓고 봤었을 때 계속적으로 단기 변동성이 유지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2200선 돌파를 못하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고 2200선이 저항선을 형성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또한 이 양도소득세 관련된 법안 계속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장기 투자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의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글로벌 증시의 약 20% 정도 할인율, 디스카운트 거래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방 경직성도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양쪽을 들여다봤을 때 박스권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적으로 성장 관련된 업종에 대한 초점 맞추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중요한 또 변수가 되겠고 박스권 흐름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 업종 공략 업앤다운에서는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 또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을 살펴보고요. 오늘의 핵심 공략주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이데일리맵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데일리맵 오현진 전문가가 찍은 상승 기대 섹터는 반도체 장비주였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본격화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주가 좀 상승이 예상된다. 역시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가 본격화되는 그런 또 이슈가 있군요.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좀 가격 매력을 가진 종목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상단에서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지금까지 좀 가파르게 나타났던 종목은 특별한 악재가 없어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종이 좀 못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IT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반도체 장비주는 더 못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하방 경직성도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물론 반도체 장비주가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업황이었죠. 역시 코로나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투자, 수요 이런 부분들이 위축됐기 때문에 당연히 장비주들의 수주 실적도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꾸준하게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락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역시 반도체 업종의 주가를 누르는 요인이었는데 지금 현물 가격 하락이 너무 가파르게 나와서 현재 시점에서는 웬만하면 바닥을 잡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디램 현물 가격이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닥만 잡아도 장비주라든지 반도체 업종의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실적 발표가 나왔죠. 영업이익이 8.1조,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2분기 실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죠. 물론 삼성전자는 밀렸지만 삼성전자의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주변주도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라는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IT 부품주와 반도체 장비주의 투자 심리가 지금부터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이 올해 SSD 수출 글로벌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SSD는 최근에 하드디스크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뭐 처리 속도라든지 부팅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PC에 SSD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런 부분도 반도체 장비주의 긍정적 요인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만이 원래 SSD 1위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이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인 수출은 줄었지만 점유율 부분에서는 1위를 했다라는 점 역시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역시 반도체 장비주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 삼성전자의 메모리 그리고 비메모리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현재 평택 캠퍼스 2라인 8조 원대 대규모 낸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업황이 부진할 때 과감한 선제적 투자를 해서 업황이 살아날 때 그 과실을 독식하겠다라는 관점에서 투자를 한 거죠. 현재 반도체 장비주들은 대부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제 수주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삼성 대규모 투자에 따른 수혜를 장비주들이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4차 산업의 핵심은 역시 스스로 연산이 가능한 그 비메모리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은데 앞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대비 4배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알려져 있다시피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글로벌 탑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비메모리 시장에서는 글로벌 점유율이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수혜 역시 반도체 장비주가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주가 급등하진 않더라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일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반도체 업황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반도체주가 가격이 매력이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주목해 주셨고, 그렇지만 역시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 반도체 기술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나라라는 것은 다시 한번 SSD 수출 글로벌 1위 달성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확대, 이런 소식도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그 삼성전자 주변에 있는 주변 종목까지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현진 전문가가 찍은 피해야 할 섹터를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은 조선주를 꼽아주셨군요. 글로벌 무역량 회복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아무래도 뭐 배를 많이 짓기 위해서는 글로벌 무역량이 늘어나야 또 배가 신규로 이제 발주가 이뤄질 텐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아직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나 보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코로나19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주의 업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도 똑같이 이제 코로나19 피해 대표적인 업종일 수 있는 조선주를 좀 주의 업종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글로벌 해상 무역량이 전년비 4.7%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상 무역량 감소치 예상치가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표에 보시는 것이 4월 달 기준으로 감소 추정치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5월 달 6월 달 추정치는 계속해서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무역량이 줄어드는 것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뭐 소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각국이 국경 그리고 항구를 폐쇄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글로벌 물동량 감소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수출 부분에서도 6월 달 이제 수출이 약간 개선이 됐지만 7월 달에 재차 위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조선주 반등을 이끌었던 게 이제 카타르발 LNG선 100척 수주입니다. 그 이슈 때문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국내 조선 3사가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보였었는데 이미 주가의 이 부분은 선반영이 됐고요. 또 조선업황 개선은 LNG선 수주만으로는 조금 이제 역부족이다. 결국은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이런 부분들이 살아나야 되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카타르에서 LNG선 발주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라는 언급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LNG선이 약간 공급 과잉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 있고, 만약에 일정대로 수주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가 수주에 대한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역시 조선사의 수익성,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라는 부분이고, 후판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판이라는 것은 두께
두께 6mm가 넘는 굉장히 단단한 철판입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 때 이제 바닥에 깔리는 재료가 후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선박 제조 원가의 15에서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원가적으로는 절대 적은 수준을 차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철강석 가격이 인상되면서 포스코, 현대제철이 그 후판 가격 인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강사들도 후판을 생산했을 때 마진을 못 남기거든요. 그래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데 조선업황 둔화, 코로나 이런 부분의 영향 때문에 후판 가격을 못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철강 업체들도 후판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톤당 한 5만 원 정도 후판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후판 가격 인상이 추진되면 역시 지금 조선업종의 비용 부담 의외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죠. 그래서 종합하자면 최근에 조선주가 LNG선 발주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지만 컨테이너선, 벌크선 수주가 살아나기 어렵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 앞서 말씀드렸던 LNG선 발주 불확실성, 후판 가격 인상에 대한 악재,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 우상향을 보이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 카타르에서 전해진 이 LNG선 대규모 수주 소식이 그간 조선주의 주가를 좀 끌어올린 측면이 있었는데, LNG선만으로는 사실 충분히 다 조선 업계를 살리기가 어렵다.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의 회복도 필요하고, 또 이 선박 제조 원가의 상승 우려가 있다는 점도 역시 조선주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현진 전문가께서 선택한 오늘의 핵심 공략주는 뭔지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반도체 장비준에서 한번 뽑아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 테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반도체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좀 익숙하신 종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요 그 투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장 큰 핵심은 그 3D 랜드 부분의 투자가 본격화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D 랜드는 기존의 2D 랜드, 평면 랜드를 수직으로 올려 세운 겁니다. 이 반도체라는 게 그 좁은 공간에 얼마나 많은 재료를 넣느냐, 쉽게 말해서 집적화, 이게 관건인데, 지금 평면 랜드로는 이 부분이 한계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세워서 집적화를 이루려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역시 3D 랜드 부분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테스는 3D 랜드 부분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수주 기대감이 가장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 투자가 본격화되면 이제 비메모리 테스트, 그리고 후공정 등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4차 산업 관련된 투자가 좀 미뤄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좀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혜도 테스가 가장 크게 누릴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꾸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면서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그리고 2020년 매년 이제 자사주를 취득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 초에도 그 6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45억 정도 자사주가 취득이 됐고요. 한 15억 정도 추가로 취득할 건데 9월까지 취득이 됩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취득한다고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가 하락할 때마다 회사에서 자사주를 취득할 것이기 때문에 지수의 하방 경직성, 주가의 하방 경직성 이 조금 더 단단해진다라는 요인, 이것은 이제 투자의 안정성을 더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125억 원에서 지난달 140억 원까지 컨센서스가 한 단계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IT 부품주, 장비주의 실적 컨센서스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적 컨센서스 변화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주가는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서라도 이런 부분을 반영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 좀 안정성과 이제 성장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저점을 완만하게 올려 세우면서 상승하는 흐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전에 코로나19로 급락했던 그 저점을 회복하는 우상향 추세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현재 주가 기준으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25,000원 정도 보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상방으로 한 7에서 10% 정도까지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보고요. 손절가는 25,500원, 5월 달에 저점이었던 맥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이 있는 반도체 장비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그리고 조선주는 하락 예상 섹터로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 이 삼성전자 투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테스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현진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집중 분석 이슈타임에서는 SK 바이오팜 상장으로 확인된 IPO 열풍과 또 하반기 예정된 IPO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뉴스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나온 국내 기업들의 주요 이슈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LG전자의 실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 어제 오후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 속에서도 1분기에 이어 2분기 실적도 양호했는데요. 매출액은 12조 8,3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4,931억 원으로 24.4%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시장 전망치 대비 매출액은 조금 적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망치를 상회했는데요. 이 스마트폰과 TV 사업은 코로나 여파로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국내를 중심으로 건조기와 스타일러 등 신가전이 판매 호조를 보인 결과이고요. 또 스마트폰 사업의 적자 규모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 전망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에도 이러한 프리미엄 가전의 매출 호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반면에 미국과 남미에서는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망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대한항공이 결국 얄짜 사업부인 기내식 사업과 기내 면세품 판매 사업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어제 이를 위해서 사모펀드인 한인컴퍼니에 배타적 협상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는데요. MOU를 체결한 이후 앞으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 매각 규모가 약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매각 추진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 재편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대한항공은 자구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영 위기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화장품 제조 사업을 5년 만에 철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세계 인터코스 코리아의 지분 50%를 합작 파트너인 이탈리아 화장품 제조업체 인터코스에 전량 매각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매각 금액은 172억 2천만 원 규모라고 하고요. 이로써 이 신세계 인터코스 코리아는 인터코스가 지분 100%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신세계 측은 화장품 제조에는 아예 손을 떼고 앞으로 브랜드 사업 강화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연작 같은 기존 화장품 브랜드와 또 신규 브랜드 개발에 더욱 주력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소식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세계 선박 발주량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악의 수주 절벽이라고 불렸던 2016년 상반기보다도 25%나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에 더해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유가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합니다. 국가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밀려서 2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카타르와 러시아, 모잠비크 등에서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선을 발주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세계 물동량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아직은 국내 조선 3사의 이 수주량이 올해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하반기까지 본다면 올해 목표액을 달성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들 함께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뉴스 돋보기 4가지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경제방송, 거기서 거기 아니야? 경제방송, 굿머니에서 달라집니다. 글로벌 시장의 정확한 분석과 국내외 핫 이슈까지 굿머니 일부에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와 함께 7월 증시에서 가장 핫한 종목 SK바이오팜과 또 하반기 기대되는 IPO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확인하고 가시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SK바이오팜이 부른 공모주 열풍 빅히트 카카오게임즈가 받는다라는 제목인데요. SK바이오팜이 성공적으로 증시에 데뷔하면서 하반기 기업 공개 시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권가에선 코스피 시장에서 대여급 기업들의 상장이 이어지면서 SK바이오팜의 열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공모 시장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도 있으리란 전망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SK바이오팜 주가와 또 앞으로 나올 기대되는 IPO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SK바이오팜이 이제 상장의 7월 2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했고 목금 그리고 이번 주 월화 이렇게 나흘 거래가 됐는데 이 사이에 주가가 엄청 올랐죠? 그렇습니다. 이게 공모가가 49,000원이었는데요. 이제 상장한 게 지난주 2일, 그러니까 목요일이었는데 어제 종가가 216,500원. 그러니까 4거래일 동안 종가 기준으로 보면 341% 상승한 건데요. 어제 장중에 269,500원까지 갔으니까 고점 기준으로는 무려 450% 오른 겁니다. 이게 하루 가격 제한폭까지 오를 수 있는 범위가 우리 이제 30%잖아요. 근데 네. 공모주는 이제 상장하는 날 개장 전에 동시효과에서 시초가가 결정이 되는데 그게 공모가의 이제 90%에서 200%까지 가능합니다. 이 SK바이오팜은 시초가가 공모가의 200% 그러니까 2배인 98,000원에 결정이 됐고요. 이제 거래가 개시되자마자 상한가인 30%까지 올라서 이거를 더블 상한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따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3일에도 상한가, 주말 지내고 6일에도 상한가. 그래서 따상상상 이렇게 뭐 이런 표현까지 좀 나왔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이제 국내 증시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어제는 사실 이제 상한가는 아니고 1% 정도 오르는 데에서 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게 공모청약 때 증권사마다 경쟁률이 좀 달랐는데 평균 323대 1, 증거금만 이제 31조가 몰렸던 이제 초대여였는데요. 이 중에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SK증권에 만일 이제 증거금으로 1억 원을 냈다면 네. 16주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예. 공모주로 이제 16주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268만 원을 번 겁니다. 단 나흘 사이에. 네. 그래서 이게 SK바이오팜 시가총액 어제 기준으로 보면 이제 16위인데요. 이제 네. 우선주 삼성전자의 우선주를 포함했을 때 16위인데 우선주까지 포함해서 포함했을 때 16이었군요. 16입니다. 네. 빼면 이제 15인데요. 예. 어제 장중 한때 13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보면 이제 포스코, KB금융, 신한지주, 뭐 기아차, 한국전력, 뭐 SK전자 이런 뭐 대형 금융사나 뭐 이제 그 쟁쟁한 제조업체들을 다 제치고 이제 수익 상승한 건데요. 네. 바로 시가총액 바로 위가 SK텔레콤이고 네. 그 위가 이제 SK 바이오팜의 최대 주주면서 그룹 지주사인 SK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더 올라가면 뭐 형보다 나은 아우 혹은 뭐 부모를 넘어선 자식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상장한 후 나흘 만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16위까지 올라갔고 바로 위에 이제 SK텔레콤, 그러니까 형님인 그렇죠. SK텔레콤이 네. 있고 그 위에는 아버지격인 그렇죠. 주 SK가 있다는 걸 네, 감안했을 때 정말 과연
넘어설 수 있을지, 형님을 넘어서고 아버지를 넘어설 수 있을지 이런 점도 좀 관심이죠. 궁금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일단 뭐 공모 청약 경쟁률이 나왔을 때부터 상당히 관심이 높았는데 상장 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상한가 따라잡기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일단 이제 초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공모 청약 때부터 워낙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상장 첫날 다들 상한가라도 사자 이러면서 네. 매수주문을 넣었는데 이게 체결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팔겠다는 사람은 엄청 없는데 네. 사겠다는 사람은 엄청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상장 첫날 상한가에 사겠다고 주문한 게 뭐 2,200만 주고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 상한가 이제 매수 잔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이게 SK 바이오팜 상장 직후에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이 1,000만 주가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두 배 물량이 이제 상한가에라도 사겠다라고 몰린 겁니다. 네. 그래서 상장 첫날, 이제 둘째 날 이럴 때 이제 70만 주 정도 거래가 됐고요. 예. 이제 사흘째 되는 날에 700만 주 정도 거래됐고 어제는 이제 1,100만 주 정도 거래가 되면서 손바뀜이 엄청 일어났는데요. 이게 이제 개장 초에 상장 초기에 상따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상한가 따라잡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들 상한가로 이제 동시 호가대 매수 주문을 냈는데 어떤 주문은 체결이 되고 어떤 주문은 체결이 안 되고 이래서 어떻게 주문을 내야 체결될 가능성이 높냐 이런 네. 연구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예. 그래서 좀 저도 이번에 처음 이제 알아봤는데 개장 전 동시 호가 때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 수량을 많이 넣은 주문부터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했다가 중요한 것보다는 수량이 중요합니다. 누가 많이 그럼요. 넣었느냐. 네. 예. 그래서 뭐 이런 이제 팁도 이제 이 증시에서 좀 뭐 돌기도 했습니다, 사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 받지 못할 걸 감안했을 때는 네. 좀 수량을 많이 적어내는 네, 게 그게 유리했다 유리하죠.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SK 바이오팜 투자 수익률을 보면 아까 뭐 며칠 만에 뭐 몇백만 원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니까 투자 수익률이 정말 엄청나다. 뭐 로또 이만한 로또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뭐 SK 바이오팜 이후에 이런 공모주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제 SK 바이오팜 직원들이 이제 화제가 됐는데요. 네. 뭐 집한대가 벌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직원 대상으로 공모할 때 우리 사주를 배정을 하거든요. 우선 배정을 하는데 이 배정 물량을 직원 수로 나눠보면 대략 평균 11,800주 정도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반 투자자들은 뭐 열 몇 주 네. 받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엄청 많이 받은 직원들은 거죠. 평균 네. 만 주 정도, 만 주 네. 이상을 받았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팀장급 이상은 최소 2만 주 정도 받았다고 와.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네. 2만 주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평가 차익이 한 33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와. 그래서 이제 이 SK 바이오팜 그러니까 우리 사주로 강남 집 한 채 값 벌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 우리 사주는 1년 동안 이제 보유해서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팔 수가 없는데 예. 이게 사실은 퇴사하면 팔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직원들이 퇴사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1년 후에 이 SK 바이오팜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당장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퇴사해서 차익을 실현하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저도 그 기사를 업데이트된 기사는 못 봤는데 이 상장 이후에 일단 한 명이 퇴사 네, 네, 의사를 맞습니다. 밝혔다라는 네. 기사는 봤거든요. 네네. 네. 이제 뭐 예. 조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네. 지금 사실 저금리에 이만한 수익률을 얻을 만한 곳이 없고 실제 이제 상반기에 상장한 기업들을 보면 이제 스펙하고 재상장, 이전 상장을 제외할 경우에 이제 12곳이 상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서 9곳이 이제 상반기 말 기준으로 보면 공모가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 9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을 보면 66%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 코스닥 지수 수익률이 대충 한 10% 정도니까 예. 공모주에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 네. 대략 한 6배 정도 굉장히 쏠쏠한 수익률인 건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공모주 투자에 좀 몰리는 양상입니다. 공모주는 사실 경쟁이 치열하면 아까 SK 바이오팜에서도 그렇죠. 봤듯이 개인 투자자가 받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법도 있습니다. 아. 이제 공모주 펀드나 이제 하이힐드 펀드 같은 경우에는 공모주 우선 이제 배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공모주 펀드 설정액을 보니까 최근 일주일 새 1,800억 원 정도 이제 설정 원본이 늘었고요. 최근 한 달로 넓혀보면 6천억 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모주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는 하이힐드 펀드는 이제 일주일 새 한 544억 원 정도 늘었고 한 달 새 한 1,700억 원 정도 유입이 됐는데 이 같은 기간 동안 보면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한 주간 1,800억 원 정도 빠졌고 네. 한 달간은 2조 이상 이제 순 유출된 것과는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공모주 펀드에까지 이제 인기가 몰리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SK 바이오팜이 이렇게 인기를 끌고 또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하반기에 IPO 하겠다고 다들 거래소로 몰려가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증시에 유동성이 엄청 많이 풀려 있잖아요. 네. 거기다 SK 바이오팜으로 이제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됐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잇따라 이제 상장을 위한 예비신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장 예비신사 청구한 곳 중에 이제 수요 예측 같은 공모 절차를 앞둔 기업이 대략 한 25곳 정도 됩니다.
하반기 공모시장 규모는 뭐 대략 한 5조에서 6조 정도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과거 최고치가 이제 반기 기준을 보면 2016년 하반기 5.3조였는데 뭐 이걸 올해 하반기에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하반기 공모시장 규모가 5조에서 6조 전망이 되고 있고 과거의 최고치가 5.3조였으니까 이것을 넘어설 수 있을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실 기업들이 IPO를 할 때 그 상황, 시장 상황들을 많이 보거든요. 이게 어쨌든 흥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증시의 유동성도 많이 몰려 있고 또 상반기에 했던 12곳 중에 9곳이 공모가보다 지금 높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역시 하반기에도 많은 기업들이 IPO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실제로 지금 뭐 수요 예측 같은 공모 절차를 앞둔 기업도 뭐 20곳이 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반기에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종목들, 공모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실까요? 일단 오늘까지 청약하는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라는 게 있는데요. 네. 여기는 뭐 이지스 자산운용사가 국내 최대 부동산 운용사입니다. 리츠 관심도 사실 여전히 높긴 한데요. 이거는 이제 리츠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리츠인데 공모가가 5,000원입니다. 네. 공모한 자금으로는 우선 인천시 부평구에 짓는 부평 더 샵에 투자할 예정인데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오늘 내일 연달아 청약하는 이제 에이프로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네. 에이프로 요새 굉장히 핫하죠. 증시에서 2차 전지 업체입니다. 그 수요 측에서 공모가가 이제 희망 범위의 최상단이 21,600원을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네. 또 기관들의 관심도 일단 많았다는 의미고요. 네. 뭐 이번 달 안에 청약하는 기업으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업체인데요. 솔트룩스라고 있고요. 우리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브랜드 아마 패션 브랜드 많이들 아실 네, 텐데 그렇죠. 그 브랜드 갖고 있는 더 네이처 홀딩스 이런 데도 이번 달에 청약을 합니다. 예. 이제 하반기에 가장 주목해야 할 기업 아까 이제 초반에 기사에서도 보셨는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BTS를 이제 두고 있는 기획사죠. 예. 여기하고 치킨 프랜차이즈인 교촌 F&B도 이제 하반기 중에 상장할 것 같고요. 네. 게임 업체인 카카오 게임즈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초대여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대여로 꼽힙니다. 네. 뭐 한 4월 이 업체들이 이제 4, 5, 6월 달에 예비심사를 청구를 했거든요. 아직 승인은 나지는 않은 상태인데 뭐 하반기 중에 공모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공모주 투자할 때 기관 수요 예측에서 기관들이 얼마나 이제 높은 가격에 물량을 써는지를 좀 보면 이게 흥행을 할지 안 할지를 좀 진정을 할 수 있는데요. 뭐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의무 보유 기간, 그러니까 이 주식을 받아서 내가 얼마 동안은 팔지 않겠다라는 이제 보유 확약 같은 걸 하는데 예. 이걸 어느 정도 썼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당장 상장 후에 유통 가능 물량을 좌우하는 변수라서 만약에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을 이제 써낸 기관들이 많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뭐 들어가셔도 되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기업이라는 게 사실 신약 물질을 개발하고 이걸 상용화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매출도 나고 있고 네. 게다가 이제 SK그룹 계열사잖아요. 그러니까 탄탄한 자금력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좀 성장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공모가도 좀 합리적이었던 평가가 있어서 이렇게 흥행을 한 거였거든요. 네. 이게 기관 대상 수요 예측 때 이제 공모가 이상으로 써낸 기관들이 많았는데 공모가 보통 이런 경우에는 공모가 이제 그 희망 범위의 상단을 넘어선 가격으로 이제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니까 예, 일단 예. 공모 자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네. SK 바이오팜은 그 상단에서 이제 더 안 높이고 상단에서 결정을 한 것도 이제 투자자한테 좀 호평을 받은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모주를 볼 때 공모가가 이런 이제 SK 바이옴처럼 적정 수준인가 뭐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요. 수요 예측 몰린다고 이제 공모가를 그 이상의 범위에서 결정했다. 이런 데는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그런 상황에서 하반기에도 공모 시장이 상당히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는 눈에 띄는 지금 현재 당장 뭐 에이프로 이런 기업들도 공모가가 희망 범위 최상단으로 확정이 된 상태이고 또 이번 달에도 뭐 솔트룩스나 더 네이처 홀딩스 이런 것들도 이번 달에 청약을 한다고 하니까 눈여겨 보시고요. 역시 하반기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또 카카오 게임즈, 교촌 F&B 이런 종목들의 상장 소식도 한번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투자할 때는 유의하실 점은 분명히 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데일리 TV가 계속해서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장 개장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굿머니가 경제 채널 중 가장 빠르게 오늘 장 시장 전망을 해볼 텐데요. 굿머니 1부의 마지막 시그니처 코너죠. 객장의 시선 코너입니다.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의 상승, 하락 전망을 확인해보고 그 이유까지 들어볼 텐데요. 객장에 있는 5명의 오늘 장 전망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5명 모두 보합을 전망해 주셨습니다. 어제는 모두 상승을 전망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모두 보합을 전망해 주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이민경 PB 실적 회복이라는 주식의 본질 중요라는 코멘트 해주셨고요. 교보증권 영업부 오기철 차장 차익 실현 매물 소화 국면 예상된다라는 코멘트. 또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서령용 차장은 주도주 섹터 내 순환매 코멘트 해주셨고요.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PB는 유럽연합 수소 전략 등 수소주 관심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 추장훈 과장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 부담이라는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자, 수요일인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서령용 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장 보합 전망해 주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은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조정보다는 상승장 속에서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국면 정도가 맞는 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도 플러스로 시작을 했었지만 후반부로 가면서 펜스 부통령의 코멘트라든가 브라질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그런 악재들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차익 매물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훼손시키는 정도의 하락은 아니었고요. 상승 속에서 일부 과도한 상승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유동성들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 확진에 대한 리스크를 제거하면서 지금 올라가는 과정이라서 일시적인 조정 국면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상승장 속에서 숨을 고르고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측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시장은 계속되는 상승장 속에서 주도주들이 순환매되는 국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계속해서 주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인터넷, 컨택트 관련주라든가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런 쪽들이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라든가 소부장 관련된 그런 쪽 섹터들이 시장을 계속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쪽 섹터 안에 본인의 포트가 있다라면은 크게 걱정할 건 없고 하루 정도 쉬어가는 과정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될 텐데 지금 현재 중요한 건 2분기 실적이 얼마가 나오느냐보다는 2분기 이후에 하반기 때 실적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느냐를 체크하면서 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위기 시에를 반영을 해서 2분기가 실적이 저점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하반기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개선될 수 있느냐가 지금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방 산업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섹터들 내에서는 좀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번 주가 특히나 옵션 만기도 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개별주들 수급이 더욱더 중요하게 바라보면서 개별주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고 최근에 지수가 상승하는 날에도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기 때문에 철저히 개별주 종목 위주로 지금 선별해서 접근하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별 종목 중심으로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만약에 섹터별, 업종별로 보자면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업종 살펴보시고 언택트, 또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업종들, 섹터들이 아무래도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지수가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업종별로 보면 하락 업종이 더 많더라도 이제 지수는 상승하는 그런 이유는 역시 주도주들이 그만큼 큰 힘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우리 코스피가 2200선이 지금 저항선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과연 2200선을 뚫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상황에서 박스권 흐름이 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오늘 마침
객장의 시선 5분 모두 보합을 전망해 주셨다는 점, 이런 점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조정 국면의 시작을 의미하기보다는 상승 장세 속에서 약간의 숨을 고르고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굿모닝 1부 여기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호수, 이지혜 앵커가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 기억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